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스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월 13일에 있었던 지방공무원 9급 영어 시험 문제,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 보고 도대체 그 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그렇다면 공부의 양이라든지 우리가 공부에 대한 포커스는 어디다 놓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다시 너무 성급하게 막 덤비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여유를 갖고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18번 문제에 대한 지문을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역시 평상시와 다름없이 평서문으로만 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손쉽게 이 문장도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이제 독해에 대한 강의를 이제 쭉 해드리면서 사실은 말이 독해지 독에 중심을 둔 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읽기다. 그러면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단어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 그러면 단어 중에서도 세 가지로 나누면 그저 그냥 무작정 암기만 하면 되는 단어가 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dominate 이런 단어들은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나 둘째, 우리가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한 단어들이 있다. 중복이 되긴 하지만 so라는 단어, much라는 단어, it이라는 단어, hard라는 단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문법 성향이 있는 그런 단어들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단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단어들의 품사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야 되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nowadays 이 단어는 도대체 품사가 뭐겠느냐 그랬을 때 이건 품사가 부사잖아 하는 순간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를 끊어 있는 거죠. 또 관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니까 이 명사가 주어일 거라는 거예요. 또 dominate라는 단어는 자신 있으니까 동사고, 동사니까 자동사, 타동사를 가리고, 타동사니까 명사를 찾아서 목적어 삼아서 타동사는 목적어까지 읽게 되고, 타동사의 목적어까지를 읽게 되면 나머지는 수식어고, 이렇게 읽을 만큼 읽은 뒤에 남아있는 수식어는 대체로 품사가 부사가 1순위고 그 다음에는 형용사가 2순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문장을 잘 읽으려면 단어의 품사에 대한 감각이 아주 뛰어나야만 한다. 그런 다음에 이 단어에 대한 개념이 나가면 이제 뭐가 되는 걸까요? 문장이죠. 그래서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전개하고 어떻게 끊어 읽을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dominate처럼 암기만 하면 되는 단어가 있는 반면에 so나 much나 that이나 it이나 hard처럼 우리가 경험과 문법적 성향을
따져야 되는 이런 단어들이 우리를 이제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한번 따져볼까요? 자, 타동사는 목적어까지 읽으면 나머진 수식어라고 했고, 읽을 만큼의 뒤에 있는 수식어는 부사일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가 so라는 단어는 솔직한 얘기로 부사로서 매우의 뜻을 가진 경우도 있고, 우리가 so는 그래서라는 등이 접속사일 수도 있고, 앞문장의 내용을 받아주는 대명사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위치, 수식어로서의 지금의 위치는 부사라고 판단이 되고, 이렇게 부사로서의 so는 당연히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역시 읽은 뒤에 나와 있는 수식어니까 모일공산이 큰가요? 부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so의 뜻이 뭐냐? 매우. much의 뜻이 뭐냐? 많이가 되는 거죠. 많은 하면 형용사인데 지금은 부사니까 많이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우리가 이러한 so가 so네. 그럼 항상 긴장을 하는 겁니다. so네.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so가 뭐라고 느껴졌고, 부사. 그런 so가 뭘 만나는 거예요? that을 만나는 거죠. so가 that을 만나는 이런 거잖아요. 하나의 단어가 문법적 성향을 가져서 이거냐? 문법적 성향을 가져서 so라는 부사가 접속사로서의 that을 만나서 여기까지를 이유로 해석하고 여기부터를 결과로 하는 이러한 문법적 성향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보면 nowadays 꿀꺽 요즘, the clock 꿀꺽 시계는, dominates our lives 꿀꺽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꿀꺽, so much 대단히 많이,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결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가 되고, that은 예상대로 뭘까요? 접속사고 주어 자리에 it이 뜨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어 자리에 it이 뜨면 대체로 두 가지, 많으면 세 가지라면 it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그것은, 그 다음에 빈도가 낮은 강조 구문, 그러나 역시 빈도가 높은 가주어라고 판단이 되면, 가주어에 대해서 여기서 끊어 읽는 이유는 무엇을 발견하면 끊어 읽어라? 진주어. 왜 진주어가 돼 있다?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it은 가주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it is hard, 어렵다. to 플러스 동사. 동사 중에 타동사의 목적어. 그리고 뭐 앞에 끊어라? 전치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문장은 첫째, 문법적인 단어 크게 3개. so, that, it. 문법적인 설명, 가주어와 진주어. 이런 우리가 문법적인 용어에도 상당히 강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단어에 대한 품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어에 대한 품사다. 그렇다면 우리가 before라는 단어를 탁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before라는 단어를 탁 보는 순간 첫째, before는 접속사일 수 있지만 전치사일 수 있고 홀로서기를 하는 부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before를 뭐라고 느껴라? 전치사. 그래서 뭐만 가져라? 명사인 전치사의 목적어. 그리고 거기까지를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그런 다음에
무엇이 나왔다? 주어. 자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한다? 동사. 뭐하고 뭘 가린다? 타동사와 자동사. 타동사니까 뭘 찾아라? 명사. 등위 접속사 오른쪽 왼쪽을 보니까 요놈하고 요놈을 연결해서 여기까지가 목적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다시 문법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사 만큼을 읽은 나머지 나머지를 크게 뭐라고 하기로 했다? 수식어. 만큼 읽은 나머지 수식어는 뭐가 많다고 했다? 부사나 형용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한다? 부정사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용어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부정사가 수식어로 쓰여서 그것이 부사적 용법이라면 이런 거잖아요. 부사적 용법이라면 우리가 그 다양한 의미가 한 8가지가 있다고 쳤을 때 가장 흔한 의미가 뭘까요? 목적이죠. 어떻게 표현하는 걸까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Before industrialization, 산업화 이전에 most societies, 대부분의 사회들은 태양이나 달을 사용했다. To tell the time, 시간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여기서는 뭐 외워야 될 단어보다는 다시 단어에 대한 품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우리가 문법적인 견해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보시면 첫째, 첫 단어를 보면서 품사를 느껴서 이거죠. 그 전치사라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를 찾아서 거기까지를 문장의 뭐 삼아라? 부사. 그런 다음에 예상대로 명사를 주어 삼아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철도망을 위해서 the fact, 그 사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어 다음에 영원한 판단 두 개 뭐하고 뭐 서술어냐 수식어냐 이걸 가리는 거잖아요. 서술어냐 수식어냐를 가리면 지금은 이거 아니야? 지금은 뭐라고 판단이 된다? 수식어. 수식어가 어떤 형태라고 느껴진다? 절. 그러면 절이면 조금 어떤 느낌이다? 길다. 그렇다면 무엇을 발견해 볼까요? 동사. 그러면 이만큼이 뭐라는 거란다? 수식어.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식어 자리에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분석을 해보면 어떠나요? 수식어 자리에 that을 뭐라고 밀어보자? 접속사. 접속사 대 뭐 나와라? 주어. 주어 자리에 있던 이런 단어를 뭐라고 한다? 유도부사는 뭘 지나서 동사, 뭘 찾아서 명사, 그것을 뭐 삼한다? 주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there is 있다, there is no 없다 이런 식이니까 time set out, 즉 시간의 기준이 there or no 없다는 그 사실은 동사는 비동사요, 비동사의 주격보, 뭐 별거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의 특이한 게 바로 뭐였나요? 다시 한번 주어를 끊어 읽은 다음에 영원한 서술어와 수식어를 판단하고 수식어라면 문장 전체의 동사를 찾아내는 일,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거고. 이제 계속 가보면
다시 그 다음 문장도 일단 첫 단어로 인한 느낌 often 종종 이건 평생 부사니까 끊어 읽고 그 다음 당연히 stations라는 명사를 주어 삼은 후 역들은 주어 다음에 서술어냐 수식어냐 하고 느꼈을 때 다시 한번 이 단어들을 힐끔 보면서 1. 뭐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동사 뭐도 느껴지지도 않으며 조동사 뭐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부사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서술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무엇이 끼어 있는 거다? 수식어. 뭐 나올 때까지 다 동사. 그럼 이만큼이 수식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무엇을 다룰 때 문장, 무엇에 대한 단어, 무엇을 가지고 품사, 무엇을 할 줄 아는 전개. 이것이 역시 문장 읽기에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거예요. 그럼 동사라면 뭐하고 뭐 자동사와 타동사, 타동사가 뭘 가져? 목적어, 그리고 이 단어에 대한 센스, 전치사. 이래서 되면 often 종종 just some miles apart 단지 몇 mile apart 떨어져 있는 stations 역들도 set their clocks 그들의 시계를 set 맞추어야 한다 at different times 다른 시간으로 이런 식이잖아요. 그 다음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어 자리에 이거잖아요. 주어 자리에 나타나는 there를 뭐라고 한다면 유도부사라고 한다면 유도부사란 동사를 지나서 명사 찾아서 주어 삼아서 끊어 읽기를 하면 잘했네.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 그래서 there was 있었다. a lot of 많은 confusion 혼란스러움이 있었다. for travelers 그러면 여행객들에게 이런 식이잖아요. 자, 그 다음 문장은 쉽잖아요. 첫 단어 왜는 평생을 가도 접속사. 접속사로 인한 그 다음 생각 절. 무슨 절일까 하고 힐끔 보면 뭐 나올 때까지 주어. 무엇을 힌트 삼아서 커마. 여기까지를 무슨 절 삼아라? 부사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단어가 뭘까요? appear 이런 거죠. 그럼 다행히 여러분들이 appear라는 뜻을 뭐라고 알고 있었나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appear는 뜻이 두 개인 거예요. 하나 그 중에 둘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지금하고 똑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appear가 무슨 뜻일까요? 나타나다 이런 뜻일 수 있고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뭐뭐처럼 보이다. 두 가지를 항상 가려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해석을 해보니까 1번이 아니라 2번이다. 해석을 해보니까 2번이 아니라 1번이다. 이게 아니라 appear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지금은 뭐지? 하는 그런 판단이 먼저 들어와 있어야 되고 나타나다로서의 appear는 자동사로서 일형식을 이루기 때문에 appear 뒤에는 마침표가 뜨거나 커마가 뜨거나 부사가 뜨거나 전치사가 뜨겠죠. 그러나 appear가 만약에 뭐뭐처럼 보이다가 되려면 appear는 자동사로서 이 형식을 이루기 때문에 그 뒤에는 주격 보호에 해당하는 형용사가 뜨거나 투부정사가 뜨거나 뭐 이런 식으로 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appear를 보는 순간 그 오른쪽을 보면서 판가름 나는 거고 지금은 커마가 보이니까 나타나다 등장하다잖아요. 이렇게 항상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mechanical clocks 그러면 기계적인 시계들이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들은 immediately 즉시 popular 인기를 끌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도 역시 문법적인 단어 뭐가 있나요? it이 있지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it이라는 주어를 보는 순간 최소한 세 가지 생각을 하자. 가장 먼저 배운 건 그것은이고 빈도가 낮은 강조 구문이 있지만 어떤 것이 있을까? 가조가 있고 가주얼까 하는 순간 오른쪽에 무엇이 느껴지면 진주어, 끄넓게 하는 거죠. 진주어 자리에는 가장 흔한 게 뭘까요? 부정사. 그 다음 흔한 게 뭘까요? 접속사로서 명사절. 그 다음 흔한 게 뭘까요? 동명사.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it이라는 가주어에 대해서 투부정사가 진주어니까 이런 끄넓기가 가능한 거고 to 플러스 타동사의 목적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진주어 자리에 부정사가 쓰였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큼 읽은 뒤 수식어로서의 부정사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일 공산이 크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부정사라는 것이 진주어에 쓰였으니까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o have a clock or watch, clock이나 watch를 가지는 것이 was fashionable, fashionable한 일이었다. 이런 식이었고요.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첫 단어로부터 명사를 느껴서 주어 다음에 자신 있으니까 동사 중에 타동사니까 명사를 찾아서 이것을 목적어 삼았다. 그런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타동사, 그래서 우리가 동사만큼을 읽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큼을 읽었다는 것은 나머지를 다 뭐라고 하기로 했다? 수식어 자리에 뭘 느꼈다? 부정사. 무슨 용법이 될 확률이 크다? 부사적 용법. 그렇다면 to 플러스 동사만큼을 또 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뭐다? 목적. 어떻게 해석하는 거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언급하기 위해서 of the clock 이나 a clock 이라는 표현을 발명해냈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그런데 또 동사만큼을 읽은 나머지를 또 뭐라고 하자? 수식어 자리에 또 부정사를 느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way라는 방법을 의미하는 명사 뒤에서의 부정사는 또 무슨 용법이 될까요?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to tell the time, 시간을 말하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사라는 것은 용법에 따라 그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여기서의 문법적인 이야기, 부정사라고 하는 것을 왜 용법을 따져야 하느냐? 그것은 결국 표현을 하기 위해서 부정사의 용법을 따져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요 하나의 내에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에 따라 그 표현이 각각 달라지는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곧 배우게 되겠지만 무엇을 배울 때
부정사를 배울 때 부정사를 읽는 것도 배워야겠지만 무엇을 따져서 용법, 무엇에 활용하는 표현에 활용하는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의 학습 목표가 되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은 별거 없어서 그냥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문장에서는 두 번째 줄만 간단히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인데 비동사가 이 형식을 이루면 주격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영어는 단어의 품사다. 그렇다면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격 보호에 단어가 떴느냐, 구가 떴느냐, 절이 떴느냐 이랬을 때 지금은 because의 품사가 뭐기 때문에, 접속사기 때문에 주격 보호에 절이 뜬 거예요. 그렇다면 주격 보호에 접속사가 떠서 절이 됐다는 것은 접속사 뒤에 당연히 주어가 나오고 주어 다음에 당연히 동사가 나오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고 그 뒤에 수식어까지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주격 보호가 길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절이기 때문에 길다. 게다가 수식어가 떴다. 또 다시 한번 더 얘기하면 수식어 자리에 부정사가 떴고 수식어라는 것은 부사나 형용사일 공산이 있는데 지금처럼 방법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서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가자. 그렇다면 이것은 시간을 말하는 주어가 시간을 말하는 다른 방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8번 지문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는데 오늘 해설 중에서 가장 문법적인 단어 하나가 뭘까요? So. 두 번째 문법적인 단어가 하나가 뭘까요? it. 그런 다음에 세 번째의 해설이 뭘까요? 부정사의 용법이요. 또 하나 뭐가 있었을까요? 가주어라는 거. 이런 문법적인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독해를 이해하고 선생님들의 강의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